네, 반갑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기대감과는 다르게 조금 시원찮은 반등을 하고 있죠.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오전에 살짝 주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슬슬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괜찮다 판단되고요. 반면에 이제 좀 올라오니까, 네, 금융투자자들이 득달같이 매도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놈들, 단기적인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네, 이럴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자, 일단 시장은 저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가 좀 주춤하는 틈을 타서 또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오르죠. 대형주도 뭐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뿐이지, 일단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또 중소형주도 이 틈을 타서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전체 시장으로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일단 2780입니다. 나쁘지 않죠. 자,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주말 시장 같은 경우도 내일이죠. 내일 주말 시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지금 그 저항대가 위쪽에 있잖아요. 2800포인트 21선 위쪽 저항 보이시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 저항대에 부딪혔을 때 일시적인 돌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항대에 진입하게 되면 일단은 경계심이 나타나거나 또는 지금처럼 기관들의 매도가 밑에서부터 들어왔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누르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승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왜 이렇게 안 올라가가 아니라 지금 자리를 어떻게든 빠르게 유지시켜 가지고 정배열 전환 이런 추세 바꿈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 0.3%라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내려가더라도 뭐 일단은 특정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시장에게는 지금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승해주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시원찮은 반등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 일단 공방전 나오죠. 아침에 떴다가 너무 올랐어 안 돼요. 이렇게 좀 눌러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눌러주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오후로도 연결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상승 이후에 횡보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뭐 중소형주 쪽에서 이놈들이 올라갔다가 저놈이 또 내려갔다 뭐 이런 형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어제 많이 올라온 것들은 오늘 조금 내려주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간 것들은 또 올라가고 막 이런 형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의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위쪽에 저항이 되게 많아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좋다는 이유는 저항대가 조금 더 코스피가 자유롭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올라가면서 860포인트까지는 계속 저항이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물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흐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은 대형주들이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수급 살펴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아침에 매수 들어왔다가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확장되고 있죠. 자, 오후에 더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조금 눌렸던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가 이제는 더 확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융투자 매도는 어떻게든지 간에 압박감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연기금들은 또 계속 팔고 있죠. 네, 얘네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금융투자에 뭐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기금들은 지금이라도 탈출해가지고 해외 주식으로 가고 싶다는 이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돈 뜯지 말고 해외로 가서 수잔이나 제임스 이런 애들한테 국민연금 내라고 하세요. 이 새끼도 아주 안 되겠네. 네, 해외 가서 돈을 잘 벌면 말도 안 해. 이 해외에서도 돈 잘 못 벌면서 이렇게 자꾸 국내 시장 압박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매수 들어갈 때 좀 매수해주고 같이 지지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연기금 진짜 좀 짜증나요. 그죠? 네, 그래서 연기금은 무시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또 연기금 국민연금 또 조금씩 인상됐죠. 그거 볼
때마다 또 기분 나쁜데,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국민연금은 그래도 낸 것만큼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중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0.12.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위쪽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계 많이 올라오면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좀 들어오는 모습. 자, 위쪽에 지금 나타난 포지션은요, 여기서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 데드크로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 지지선 확보됐죠. 이 구간에서 옆으로 누워서 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면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격이 그대로 남습니다. 저 아래쪽 지지선과 이격이 또 벌어져요. 또 벌어지면 지난번과 같은 내용이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조정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방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82,000원이나 83,000원, 4,000원 지금 현재 가격대 근처에서 유지가 돼야 되고요. 오히려 한 번 더 내려가서 82,000원대 지지선을 만들어준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안 올라가요? 엔비디아 13%나 올라가는데 왜 안 가요? 네, 냅둬요. 다 올라갑니다. 네,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19만원, 20만원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요것도 위쪽에 저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1만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때가 21만원 정도 형성됐다면 지금 라인은 뭐가 되겠어요? 오버슈팅한 언더슈팅한 부분이 되겠죠. 요거 회복하는 모습만 나타나면 저항대 그대로 진입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고무적인 건 뭐냐면, 자, 지금 21선과 61선 이격은 굉장히 좁아졌죠. 그 다음에 5일선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빠른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얘는 추가적으로 더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횡보를 한다거나 흐름을 좀 바꿔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 때문에 이제 시총 상위가 좀 눌려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대형주의 저항대가 가까이에 있어요. 즉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했죠. 자, 내려가서 지지선 확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 지지선이었던 게 저항선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미약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뚫고 올라가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형주들의 이런 그 제한적인 반등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좀 내리는 것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이격 벌어지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들어왔다 다시 가겠죠.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차전지 쪽 관련한 부분들은 또 아래쪽 이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지켜주는 모습들 살짝씩 나타나고 있다. 얘들도 악재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당장 망할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 이격이 벌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반등을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뭐 같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주 쪽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죠. 네, 현대중공업은 제가 매도 절반은 했습니다만 지금 위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해 갈 거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과매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좀 숙제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대체적인 과매수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매수를 지금 이쪽으로 따라 들어간 조금 애매합니다. 대신에 하나오션, 그때 누가 한번 물어보셨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올라온 게 없어요. 올라온 게 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 치고 올라가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 5% 상승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 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매도를 조금 쳐주거나 아니면 관망하거나 어떤 종목은 매수를 해주거나 이런 전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3만원 아래쪽 매수하시면 아주 좋은 타이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으로 접근들을 보시면 됩니다. 업종이 좋은데 네, 뭐 현재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너무 올라간 종목은 배제하고 좀 내려간 종목은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정도로 우리가 분석하시면 되겠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네, 오르고 내리고 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게 깨고 내려가서 추세가 바뀌게 되면 이상해지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관망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17만 3천원까지 떨어지면서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시지만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격이 얘네들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요 단기 이평선 61선까지의 이 움직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반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이 이렇게 일정 간격 진행된다 그러면은 계속 가는 거고요. 하락이 이렇게 일정 간격 계속된다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결코 좋은 소식으로 뭐 좋은 소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등으로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 종목군들 보시면 분위기 좋죠. 네, 어제 조금 애매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요것들 분위기 좀 좋아진 모습인데, 대신에 어제 좋았던 종목들 있죠. 솔브레인이라든지 테크윙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저항대 진입하면서 조금씩 앉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도체 쪽 전체적인 상승이 일어나야지만이 주가 상승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익 같은 경우도 어제 7% 넘게 올라갔는데 네, 오늘 0.9%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약간 경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넥슨 게임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계속 잘 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애매해졌죠.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격도가 좁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부담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고요. 네, 종목들 흐름이나 이런 것들 차트를 조금씩만 확인해 보시면 괜찮으실 수 있어요.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거래소 쪽 상승 종목 보시면 630개, 하락 종목은 246개입니다. 이 정도면은 상승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 편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95개 상승이고요. 357개 하락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은 상승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 저도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또 1.5% 뭐 그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좋아요. 네, 오늘처럼 또 계좌가 쭉쭉 올라가는 날도 있어야죠. 자, DGP란 종목이 오늘 이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 네, 뭐 상한가 가든 말든 의미 없고요. 넥슨 게임즈, 컨타 매트릭스, 오브젠 뭐 등등등 해서 약간 중소형주 쪽 많이 보이시죠? 대신에 이제 간간히 이제 1000억대 이상도 섞여 있긴 한데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또 순환매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대형주가 조금 주춤할 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자, MDS 테크가 지금 9%대 올라오면서 28위권, 그러니까 28개 종목이 상승했다 보시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많은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 포인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3.15까지 올라가 있긴 한데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랑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3%대 상승이면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하락률 보시면 소프트센 우선주, 뭐 PN 이거 뭐 신규 종목들은 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다 레버리지죠. 그래서 하락 종목이 없다. 요거 하나. PNS 미케닉 뭐 이거요. 네, 신규 종목이니까 이름 왜 이렇게 어렵게 냈어? PNS 미케닉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무튼 요런 거 이거 신규 종목이니까 이건 칠 필요 없으면은 내려간 종목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쭉 내려보시면은 1.25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한 1.5에서 2% 정도씩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실제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1.5% 정도는 네, 무난히 계좌 상승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 이상의 상승률은 대부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 쪽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매수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 YC, LS일렉트릭 전력 관련주들 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조정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은 절반 정도라도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아직까지 좀 더 보충되지 않을까 판단하긴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홀딩인데 LS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서 네, 좀 차익을 챙겨주시는 것도 유리할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 종목들이 있고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기관의 문제예요. 기관이 이제 팔아먹으니까 이렇게 저항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저 현대차, 하나오션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좀 다르죠. 삼성전자 매수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 현대로템, 네, 금융 그 다음에 하나오션 등등의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매도가 조금 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매도가 좀 나와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쪽에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미국의 반도체 제재, HBM 제재 이걸로 들어가서 뭐 애매할 거다 생각되지만 중국 쪽으로 판매하는 부분들이 네, 뭐 그렇게 영향받을 거 없다라면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I 가속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납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HBM 납품 못하면 엔비디아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쪽은 또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차피 중국 쪽 대응하는 부분들은요, 뭐 저가 상품들이거나 이제 그 품질이 좀 떨어지는 쪽이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거리 없고요. 우리 HBM은 중국 쪽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네,
AMD라든지 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 많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다 생각되고,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오늘부터 막 치고 올라갑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죠.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항대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주 초반, 이 주 후반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 상승하면 또 떨어져가지고요, 2800포인트를 지지하거나 또는 그 아래쪽 포인트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다음 주 만기 지나고 나서 뭔가 움직임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지금은 그냥 천천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보유하시고 홀딩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좋은 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씩 사주시고 매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혹시라도 더 늘어난다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유 종목군들이 더 잘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휠라홀딩스가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수익이 계속 커지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것도 그냥 믿고 계속 밑에서 사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언제 가요? 왜 또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사도 되나? 이런 식의 의미, 긍정적인 포지션들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이로 코리아도 많이 내려다가 이제 또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추세가 연결되고 있으면요, 그냥, 네, 무시하시고, 그냥 단기 변동은 무시하시고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오후에도 네,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안 올라요? 이게 아니라, 아, 올라가겠지. 네, 아,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편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